최근 또 약간 유행하고 있는 인비즐라인, 투명 교정이 저랑 우리 편집장님이랑 자주 가는 데가 있죠. 그 대학외과라고 해서 우리 신도림 가해치과 같은 푸르지오 상가에 있는 내과 의원입니다. 저희가 항문병이 있어서 거기 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검진도 받고 혈압도 체크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가는데 저희 가해치과에서 대학외과로 가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출발지 가해치과, 도착지 대학외과 이렇게 정해놓고 중간에 1분 뒤에는 어디쯤, 1분 뒤에는 어디쯤 중간 목표 지점을 설정하고 가면 거의 예측과 들어맞습니다. 자, 그런데 거리를 훨씬 늘려보자는 거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거리가 많이 길어지고 중간중간 루트, 중간 과정에도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여행을 떠나기 이전에 나는 서울에서 1시간 뒤에는 A 지점, 2시간 뒤에는 B 지점, 3시간 뒤에는 C 지점, 4시간 뒤에는 D 지점을 통해서 부산으로 갈 거야 라는 사전 계획이 실전 여행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동영상 사진에 뜨는 인비즐라인, 우리가 컴퓨터 모니터에 있는 3D 디지털 모델에서 찍어서 투명 장치를 만듭니다. 이 투명 장치는 치아 교정의 출발점으로부터 목표점까지 중간 단계의 치아의 위치를 지정을 해가지고 찍어내는 거죠. 이것을 빠르게는 1 내지 2주, 느리게는 3주 정도의 환자 보고 끼라고 해서 치아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지금 동영상에 나오는 사진에 나오는 이 철사 교정은 출발점과 목표점을 브라켓과 교정용 철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철사를 이용하는 브라켓 교정은 시작점과 목표점만 설정을 해놓았을 뿐 중간 과정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허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송곳니 덧니가 바로 직선으로 뒤로 가든 약간 우측으로 우에서 가든 간에 다양한 중간 경로의 다양성을 허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비즐라인과의 차이입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보는 이제 교정해야 될 대상은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이게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팩트의 절반만 본 거예요. 가려진 밑이 있습니다. 가려진 밑은 바로 잇몸뼈 밑에 박혀있는 뿔이죠.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치아의 머리는 뿌리를 지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치아의 뿌리는 머리의 이동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과연 그 교정치료 시작 전에 본을 떠서 미국의 인비즐라인 회사에 보내가지고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이제 디지털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옮기는데 그 모델에는 잇몸뼈 밑에 뿌리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그냥 잇몸 위에서 치아를 잇몸이란 바다 위에 떠있는 돛담배처럼 옮기는 건데 그것이 과연 실전 교정에 들어가기 이전에 인비즐라인 회사 관계자나 또는 담당 주치의 마음대로 움직일까요? 중간 과정이, 중간 지점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비즐라인이나 투명 교정으로 교정을 하다가 재교정을 하러 많이 오십니다. 여기서 재교정이란 교정이 다 끝났는데 의사가 완성이 됐다는 기준하고 환자가 만족하는 기준의 불일치 때문에 또는 교정이 끝날 때는 완벽했지만 재발이 되어서 하는 재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치아가 움직이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지고 저희 병원에서 브라켓을 부시고 재교정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옛날만 하더라도 이제 치아 윗부분 브라켓에서 뭔가 이런 각형 와이어를 비틀림 힘을 줘가지고 치아의 각도를 조절해보자 또는 뿌리의 움직임을 조절해보자 라고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많이 시도했는데 이걸 쉐이프 드리븐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이게 성공했느냐? 아니요.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앞니의 각도 조절, 뿌리의 이동 이런 것들이 실패했고 이제 우리가 돌출입 교정할 때 옥니를 막으려면 너무 치아가 뒤로 경사지는 이런 모멘트, 회전력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반대되는 비틀린 힘을 줘가지고 당기면서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바이 디멘저널 테크닉도 있었고, 또는 이제 앞니에는 브라켓 슬랏 두께에 맞는 철사를 놓고 구치 부분을 깎아가지고 라운드 와이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잘 들어가도록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는데 결과론적으로 다 실패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고찰을 해봤더니 우리가 뼈에 묻혀 있는 이 뿌리를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뿌리에도 보면 정확하게 2분의 1 지점에 뼈에 묻혀 있는 뿌리의 절반 정도 지점에 저항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저항 중심이 치아의 움직임, 무브먼트를 지배하는 지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이제는 안쪽으로 해서 길게 철사를 내려가지고 저항 중심까지 오도록 내린다는 거죠. 여기서 당겨보자는 거죠. 여기서 당겼더니 치아가 바로 이렇게 각을 죽이지 않고 옥니를 막으면서 평행이동하는 치아 운동이 완성이 되더라는 거죠. 또한 교정학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이제 앞니 배열 잘 되느냐, 어금니 교합이 잘 맞느냐만 바라봤어요. 과연 치아 하나마다 브라켓으로 분리되어 있는 브라켓 교정하고 전체 치아를 커버하는 인비즐라인하고 돌출입을 알맞게 넣을 때는 과연 어떤 시스템이 더 유리할까요? 우리가 브라켓 교정 같은 경우에는 입술이 두꺼운 환자들은 앞니 이동량만큼 입술이 뒤로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앞니의 근 고무줄을 최후방 어금니나 또는 미니스쿨에 걸어가지고 어금니의 전방 이동을 최소화시키고 앞니의 후방 이동을 극대화시켜서 최대한 입을 많이 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반면에 입술이 얇은 환자는 조금만 앞니가 들어가도 입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 경우에는 발치 공간이 어느 정도 폐쇄되면서 앞니가 들어가다가 환자가 만족을 하면 어금니를 앞으로 당기는 어금니 당김 교정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거꾸로 앞니 6개 대 어금니 하나의 줄다리기 싸움의 구도를 만들어서 어금니를 하나씩 당기는 거예요. 만약 제1소구치를 발치했다면 제2소구치, 그 다음에는 제1대구치 이런 식으로 브라켓 교정은 치아 하나하나마다 독립된 단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정력을 제공시키는 단위를 바꿀 수가 있지만 인비즐라인은 전체 치아를 커버하기 때문에 이런 힘의 분산, 힘의 변화가 불가능한 거죠. 돌출입을 알맞게 넣기 위해서는 교정력에 포함되는 치아를 계속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 치아를 다 커버해야 되는 투명 교정 장치로 이루어진 인비즐라인은 이런 조절이 과연 가능할까요? 인비즐라인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브래키페이셜 또는 하이포다이버전트라고 해가지고 아래턱뼈의 수직 각도가 작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교근, 척두근 같은 그 저작근의 힘이 되게 셉니다. 교합력이 세신 분들이죠. 또는 낮에 긴장을 하거나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를 많이 악무입니다. 그리고 수면시, 이갈이 습관이 있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은 식사 시간 이외에도 계속해서 어금니에 교합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정이 끝났을 때 어금니에 교합이 뜨는 구치부, 개교, 개방교합이 나타날 위험성이 크죠. 일본에서 대한민국에 최초로 설적 교정을 도입하신 두 교정학자가 있습니다. 한 분은 경북대 치대 경유문 교수님이고 또 한 분은 저의 스승이신 청아치과병원 교정과 홍윤기 과장님이십니다. 세계 유명한 그 교정학회지에 또 설적 교정에 관한 논문도 과장님 지도를 받아서 또 내었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교정학의 상식 또는 이런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인비즐라인이 이동거리가 먼 심한 덧니나 발치 교정에서는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인비즐라인이 교정학에서 요구하는 생력학적 기준을 완전히 만족을 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아 이동이 안 될 수도 있고 인비즐라인 유저분들 뭐 보면 이제 발치 교정이나 또는 심한 덧니 같이 먼 거리의 치아 이동이 필요한 케이스들 성공적으로 치료한 사진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우리가 의학에서 갖춰야 될 기본 자세는 해봤더니 되는 것도 있더라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이면 만 명의 케이스를 시행했을 때 적어도 99% 이상 100%에 가까운 성공률이 나올 때 그것을 환자분들한테 돈을 받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사로서 맞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비즐라인이 조금 더 완벽해지는 것을 보고 생력학적인 단점과 한계를 보완되는 것을 보고 환자들한테 100% 안전한 치아 이동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나서 뒤늦게 모든 것을 확인하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